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툭하면 남을 탓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는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고, 누구는 자기 중심적이고, 누구는 소갈머리가 없고, 이런 사람의 눈에는, 자신 이에는 누구도 좋은 사람이 없다. 조금만 예리한 눈으로 보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이 대개는 남 탓하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전에 몇 년간 대기업의 면접 시험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면접 시험에서 우리는 자주 함정 문제를 사용했는데, 구직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상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구직자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난 듯 이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당한 억울함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되면 눈앞의 취업 기회는 대체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나 상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면접관은 법관처럼 당신의 일에 시비를 가려줄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명쾌한 해결 방법은 다음 면접자를 H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전직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모쪼록 신중해야 할 일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린 후에 면접 시험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 남의 눈에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자신에게서 찾을 줄을 모르는 편집광으로 비치지 않으려는 말이다. 논어의 위령공에서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고. 이 이치는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친척을 기용했더니 우둔하고 게으르다는 등, 아무개 부장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등, 창업 공신들이 공을 내세울 줄만 안다는 등, 새로 들어온 MBA가 눈만 높고 일은 못한다는 등,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경쟁 상대가 너무 근시한 쪽으로 가격 경쟁만 하려 든다는 등, 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막 싹트고 있는 민족 기업을 보호해 줄 모른다는 등 계속 투덜거리는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로서 객관적인 환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자로서 강력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 툭하면 손가락을 이리저리 휘둘러 대는 모습을 보기는 딱하다. 돌이켜 자신에게서 찾아라는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인물은 명나라의 왕간일 것이다. 그는 심재선생 전집 어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행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자신을 반성할 일이다.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방법이다. 몸이 바르면 천하가 모두 나에게 돌아오고 자신을 바로하면 사물도 바르게 된다. 내 몸이 법도가 있으면 천하와 나라가 반듯하다. 천하와 나라가 반듯하지 않으면 내 몸도 반듯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마음의 이치이다. 이로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어질지 않다면 내가 어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자신이 한 일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 잘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앞에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을 키우는 일이 자아 발견, 자기 인식, 더 나아가서 자기 경영, 자기 통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노력이다.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 기업을 경영하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 더욱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가치관이나 사고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를 다질 수가 있다. 물질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감정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비교는 본래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서양은 수백 년 동안 전문화가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실무자들도 뛰어난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화, 전통이 부족한 동양에서는 성공적인 기업가라면 반드시 사고형 인물이어야 하고 실천적인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행동은 타인에게 도덕적인 감화를 유발하고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기 경영은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에드가 샤인이 제시한 유명한 ORJI 모형의 요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편견을 피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더 나은 반응, 판단, 개입을 할 수 있게 되는가이다. 이 이론의 시발점이 바로 자기 경영이다. 서양 경영학계에서 자기 경영 이론으로 명성이 높은 잭 디시 페리크의 향심 훈련도 또 다른 좋은 예이다.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나의 재산인가? 나의 신체인가? 나의 현재의 감정인가? 나의 현재의 사고인가? 대답은 모두 아니라는 것이다. 향심 훈련은 이제적인 나를 찾아내 분리시킴으로써 내재적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조용한 곳에 찾아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먼저 주변의 환경, 햇빛, 온도, 소리, 호흡을 느껴보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느껴보라. 머리부터 등, 복부, 사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느껴보라.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게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한다. 다시 자신의 감정을 느낀다. 슬픔과 낙심에 있는가? 분노에 차 있는가? 근심에 쌓여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각을 느낀다. 조금씩 깊이 침잠해 가는 과정에서 내재적인 자아가 애재적인 자아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를 분리시켜 제어하는 단계에 이른다. 일상적인 명상처럼 보이는 이 과정은 깊은 철학적 내지는 심리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유치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여기는 동양 문화에서 젊은이들은 한 번쯤 어떻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제어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분노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민다.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가 폭발하도록 둘 것인가? 이렇게 되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보장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침을 꿀꺽 삼키며 분노도 함께 삼켜버릴 것인가? 당신의 속이 뒤집어질 것이다.
위장병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향한 훈련 방법대로 하면 이때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재적인 자아로 회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재적인 자아가 제3자의 시각에서 현재 분노의 감정을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 결과 당신은 기적을 발견하게 된다. 분노가 돌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페리크는 이 과정을 변화의 차단이라고 했다. 자동차가 비탈길을 달리다가 멈춰섰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기어를 낮게 조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더욱 내재적인 단계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시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적인 각도에서 볼 때 자기 통제나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지한 노력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정도에서 어긋남이 없었다는 공자의 말도 아마 이러한 경지를 가리킬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권모술수에 능한 이들이 기쁨과 분노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겠는가?